안녕하세요. 오대영 가천대학교 미디어 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입니다. 오늘은 한류의 기본 개념과 성공 이후 효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류는 의미가 동아시아권에서 한국의 대중가요, 영화, 드라마 등 한국의 대중문화의 대유행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아시아에서는 1980년대 홍콩 영화가 유행한 항류가 있었고 1990년대에 일본 TV 드라마, 애니메이션, 영화 등이 유행한 인류가 있었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1990년대 한국 TV 드라마, 대중음악가 한류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한류 시작은 1997년 중국 CCTV 방에서 방영한 한국 드라마 사랑이 뭐길래의 폭발적 성공으로 시작했습니다. 사랑이 뭐길래는 1991년 11월부터 92년 5월까지 방영한 MBC 주말 영속극이었습니다. 용어의 근원을 보면 원래 그 중국 신문이죠. 북경청년보에서 1999년 처음 사용했다는 주장이 언론에서 나왔습니다. 2002년 중국 신조어 사전에 수록되면서 고유명사처럼 통용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반면 이에 대해서 한국문화부가 1999년 가을에 한국 대중문화의 해외 홍보 지원을 위해서 한류 Song from Korea라는 제목의 음반의 제작, 해외로 배포한 것이 시초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한류 분야는 이제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드라마, 영화에서 성장해서 음악을 거쳐서 온라인 게임, 음악, 음식, 화장품 등 다양한 분야의 콘텐츠와 신한류로 확대되었습니다. 그럼 한류는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문화가 이렇게 확산되는 데 대해서는 1970년대까지도 문화 제국 중이었습니다. 중심과 주변부 모델인데요. 대표적으로 아마 여러분들은 좀 알 수 있을 텐데 어떤 중심부가 있습니다. 코어가 있고 코어입니다. 코어가 있고 중심부가 문화를 주변부로 퍼뜨린다는 겁니다. 그럼 문화가 퍼뜨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일방적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즉, 그 중심부 문화가 주변부 문화를 지배한다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지배. 이거는 종속 개념으로 가게 됩니다. 이것이 옛날 그 막스주의, 즉 공산주의 이론의 를 제공했던 막스주의에서 얘기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과연 틀린 건 과거에는 이런 성격도 많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게 미국의 헐리우드 문화가 외국으로 와서 세계 문화를 흘러간다는 얘기가 되죠. 이것의 문제점은 뭐였냐면은 문화적 지배가 되겠습니다. 자연적으로 문화에 지배되게 되면 다른 경제적, 정신적 종속이 이루어지게 되죠. 이렇게 보면 돼요. 그냥 미국 문화를 많이 보게 되면 미국의 햄버거를 좋아하게 되는 이런 것들이 중심 주변부 모델이었습니다. 즉 이렇게 되면 더욱 발전하면 문화 산업이 종속된다든지 한다는 이런 비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중심 주변부들은 1980년대 들에서 많이 무너지게 되는데요. 그건 나중에 나오게 되는 컨텐츠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1980년도부터 시작되어서 2000년에서 많이 이제 반론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한류가 되겠습니다. 한류는 그래서 한국 문화의 외국문화의 지배 형성이 아니다. 국제 환선사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국경을 초월한 문화적 흐름이 지역화를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글로벌 문화와 지역 문화가 융합해서 새로운 만든 문화적 혼동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좀 영어 단어가 없죠. 하이브리다이제이션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하이브리드 많이 알고 있죠. 자동차에서 기름과 전기를 혼합해 있으면 즉 혼종 합치된다는 거죠. 세계의 문화적인 어떤 문화적 글로벌 문화가 있고 어떤 코리아라고 하는 문화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것이 한류라는 겁니다. 한류는 우리가 그래서 글로벌과
세계적인과 로컬도 글로컬 현상이다. 이런 얘기도 하게 됩니다. 글로컬라이제이션이죠. 대표적으로 뭐, 케이팝이다. 케이팝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케이팝 보면 음악인데, 코리아 뮤직인데, 이게 보면 코리아 뮤직인지, 서구문화 음악인지, 잘 몰라요. 그건 뭐냐? 어떤 그 댄스, 스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서구적인 스텝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한국적인 문화가 들어가서 합쳐져서, 세계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되면 그 글로벌 문화와 지역문화가 융합한 새로운 콘텐츠로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화학적 결합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단순한 그냥 섞어놨다는 것이 아니고 화학적으로 융합됐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류를 어떤 혼합된 기입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럼 한류는 왜 성공했느냐?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가 문화 근접성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사실 그 문화가 이질적인 문화를 받아들이고 우리가 그걸 같이 쓰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문화가 다른 곳에 가서 받아들여지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문화 근접성론을 얘기하게 됩니다. 문화가 유사하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한류 드라마를 보면 아시아에 성공했다는 유교의 전통적인 가치를 담고 있다는 겁니다. 아시아는 기본적으로 오랫동안 유교 문화권이었죠. 유교의 특징은 가족 이슈가 있고 사랑이 있고 부모 의식 이런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일본, 중국, 동남아 가면 유교의 기반이 있기 때문에 가족을 중시하고 부모를 존경합니다. 그리고 관계를 중시합니다. 중동과도 이슬람 국가도 유사해요. 이슬람도.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 한국 드라마 담고 있어서 동남아, 중동의 사람들도 한국 드라마를 거부감 없이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류는 아시아 수용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주제를 하면서 세계적인 문화를 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두 번째가 한국 정부가 추진해온 문화개방정책도 굉장히 한류가 발전하는데 크게 기여를 했습니다. 한국 문화사의 자유와 정부의 문화산업 육성 정책인데요. 이걸 시작된 것은 김영삼 정부가 되겠습니다. 1990년대 초반에 등장한 김영삼 정부는 미래는 문화 소프트 산업이 하드웨어 산업보다 더 경제로 중요할 거라고 판단한 겁니다. 그러면서 세계 정책을 대표적인 사례가 이겨되겠습니다. 자동차, 당시 현대자동차가 굉장히 이제 한국의 자동차 산업을 이끌어가면서 세계로 진출하고 노력하던 때인데요. 자동차 한 대를 파는 것과 자동차 10만 대를 파는 것도 중요하다. 그러나 헐리우드를 보니까 영화 한 편도 많이 팔더라. 돈을 많이 남긴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화 소프트 산업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해서 세계화 정책을 추진하게 됩니다. 그래서 김영삼 정부 이후에 등장한 김대중 정부는 일본 대중문화경을 1998년도에 개방을 하죠. 노무현 정부도 국제화 정책을 추진합니다. 그래서 시장을 개방하고 미디어 산업의 글로벌화를 추진하게 됩니다. 그래서 문화 산업이 발전하고 미디어 산업 구조가 변화합니다. 이로 인해서 한국 문화 산업의 자생적인 경쟁력이 육성하게 됩니다. 이 이전만 해도 한국의 문화산업은 굉장히 사실은 폐쇄적이었어요. 대표적인 것이 영화산업에서의 스크린 쿼터였죠. 스크린 쿼터 같은 경우. 스크린 쿼터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영어를 항상 외국 영화 온다. 그럼 한국 영화를 몇 개를 어느 정도 스크린을 배분해야 된다는 겁니다. 스크린 쿼터가 되겠습니다. 스크린 쿼터. 그래서 이런 것들이 뭐냐. 한국 문화를 안 그러면 한국 문화는 다 망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나 당시에 스크린 쿼터도 대폭 줄어갑니다. 그래서 당시 1980년대, 90년대 후반에 문화계에서는 난리가 났었어요. 한국 문화는 망한다. 그래서 문화인들, 특히 영화인들이 굉장히 항의 방문도 막 그때 그랬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어떻습니까? 한국 영화는 그 이후에 세계 속으로 발전하고 있어요. 이제 발전하고 있고 이제는
미국에 가서도 좋은 성과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또 문학 영화뿐만 아니라 케이팝은 어떻습니까? 그 어렵다는 저의 빌보드 차트에서도 아주 좋은 성적들을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가 뉴미디어의 발달이겠습니다. 뉴미디어의 발달에서 과거만 해도 뉴미디어가 없을 때만 해도 이런 좋은 콘텐츠가 있어도 세계에 우리의 좋은 콘텐츠를 유통하는 게 쉽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걸 뭐 유통망도 있어야 되지. 그런데 세계적인 유통망을 지배하는 그 서구의 미디어 산업들이 쉽게 내줍니까? 그래서 갈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인터넷과 소셜미디어는 이제는 손쉽게 누구나 미디어를 볼 수 있고 또 유통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덕분에 국제적인 한류 문화 형성 콘텐츠가 인프라가 구축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소셜미디어 이용자들이 다양한 형태의 콘텐츠를 공유하는 특징이죠. 뭐 대표적으로 K-pop 팬들은 소셜미디어 통해서 콘텐츠를 공유하고 자발적으로 확산합니다. 이제는 인기 한류 콘텐츠의 패러디 만들기 위한 프로슈머는 뭐냐? 생산하면서 소비하는 사람들, 또 소비하면서 생산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자기가 소비하는 동시에 생산하고 소비하고, 그래서 이제는 이들이 한류의 다양한 콘텐츠를 생산하고 소비하고 생산하는 사람들. 대표적인 게 이런 거예요. 좋은 영화가 나왔다. 그러면 이거를 이들이 한글로 된 거면 이들이 서로 나눠서 그거를 자국어로 된 자막을 만들고 또 배포합니다. 이런 것들이 한류. 그래서 오늘날 한국에서 음악이 나왔다. 그럼 바로 다음날 지구 반대편에 있는 곳에서 한류 음악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한류는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첫 번째로 이런 한류로 인해서 문화상품과 일반 상품의 수출이 증대합니다. 문화 콘텐츠 산업은 매우 고부가 가치 성장 산업입니다. 한류는 문화상품 전체에 크게 기여하였고요. 콘텐츠 산업은 96도 수출액이 수입보다 많아졌어요. 그전만 해도 우리는 수출량이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한류로 해서 많이 나가죠. 그리고 한류 콘텐츠 수출은 다른 상품 전체를 수출합니다. 왜?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한류, 미국 영화가 좋다. 그럼 당연히 미국 스타들이 입는 옷, 신발 이런 것들도 입게 되고 하게 됩니다. 결국 문화상품은 굉장히 고부가 가치 성장돼요. 고부가 가치 성장산업. 그래서 이것들이 다른 문화상품의 수출에도 크게 기여를 합니다. 다음 두 번째가 한국의 지명도를 상승시킵니다. 문화교를 증대하고요. 왜? 내가 어떤 문화를 좋아한다. 당연히 그 나라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죠. 사실 한류전 국제에서 한국 이미지는 매우 부정적이었어요. 한국전쟁, 그 다음에 정치적 불안정, 그렇죠. 그 다음에 뭐 맨날 시위가 있는 나라, 가난한 나라, 문화가 없는 나라. 왜? 한국을 세계 속에 소개할 게 별로 많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외국이 미디어들이 한국을 소개할 때 이런 것만 했던 거예요, 맨날. 특히 북한과의 대립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한국에 오려고 해도 무서워서 못 오겠다. 그런데 한류 드라마를 통해서 매우 긍정적. 보니까 한국 드라마 보니까 아니네. 한국 사람들 잘 살고 있고 또 재밌고 그렇게 위험한 나라가 아니네. 그렇게 하면서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매우 달라졌습니다. 심지어 한국의 삼성전자, LG전자 제품을 쓰면서도 코리아를 모르던 그런 나라들도 많았어요. 그러나 이제 한류를 통해서 한국을 이해하면서 삼성전자가 한국권에, LG전자가 한국권에 이렇게 이해하게 됐고 한국은 잘 사는 나라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한국의 국가 브랜드 가치가 브랜드의 가치라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그렇죠. 여러분들이 어디 나라에 날아가서 한국이 뭐 굉장히 못 사고 그런 나라에서 온 사람이라고 대접받는 것과 잘 사고 굉장히 좋은 나라에서 온 사람이라고 했을 때 대접받는 것은 상당히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싸이 한때 말춤 굉장히 유명했죠. K-팝과 대중문화 유럽 진출해서 한국의 브랜드 가치가 20년대 10년대 중반 조사지만 4.3% 상승했는데 무려 6,600억이나 된다. 이런 조사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국제화와 선진화에 기여하게 됩니다.
국제적인 문화의 경제와 외교 관계 개선에도 크게 기여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한국에 대한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고 다른 국가의 유대감을 형성하게 됩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어떤 대화가 생기고 그렇게 됩니다. 또 스크린 관광이 있고 스크린 관광이라고 하는 거는 그 영화가 한국 드라마가 좋아서 한국 드라마 촬영지로 찾아오는 효과를 스크린 관광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겨울연가였죠. 겨울연가. 여러분도 알 겁니다. 대단했습니다. 이 겨울연가는 2000년대 초반 특히 일본에서 대단했습니다. 일본 총리가 심지어 내각에서 자기 우리 장관이죠. 이런 겨울연가를 봤냐라고 물어봤을 정도로 그것이 일본 신문 뉴스가 나왔어요. 일본의 중년 여성들이 이 배우를 겨울연가 출연 배우를 좋아하고 그 다음에 이 겨울연가를 좋아해서 겨울연가 촬영지를 보기 위해서 방문하기 위해서 한국을 대거 찾아왔던 일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런 것들이 스크린 관광가입니다. 당연히 이러면 한국에 대한 이미지도 좋아지고 그러면 한국에서는 외국인도 증가하고 이로 인해서 한글을 배우겠다는 사람도 많이 나간다. 수출, 언어 수출이죠. 언어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국가 경쟁력입니다. 지금 영어가 미국이 세계적인 슈퍼파워가 되면서 영어가 세계 공용어가 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지금 세계도 지금 세종학당들이 많이 나가게 된 것도 결국은 이런 한류 영향이 커요. 그래서 보통 국가기능은 하드 파워와 소프트 파워로 구성된다고 해요. 하드 파워는 우리가 얘기하는 무력이에요, 무력. 뭐 군대적 파워도 있을 수가 있고 경제력, 돈의 힘도 있다면 소프트 파워는 보이지 않는 파워입니다. 대표적인 게 문화력이죠, 문화력입니다. 이 문화력이 굉장히 높아지면 결국은 브랜드 가치가 올라가기도 공공외교라고 하는 국가 정부가 하는 정식으로 하는 외교 이외에 다른 여러 가지 외교들을 얘기하는 이런 공공외교 파워가 성장하고 민간 외교도 상승하면서 우리나라의 국제화 전진에 크게 기여하게 됩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한류의 기본 개념과 그 다음에 한류의 성공, 어떻게 해서 이렇게 좋은 성공을 하게 되었는지 그 효과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감사합니다.